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지금 ACL 때문에 아마 일정이 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FC 대 전북현대 경기를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전북이 이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북이 이길 만한 그래도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른 선제골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전에 역습도 날카로웠고 수원 FC가 이제 본인들이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공격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전북 현대가 잘 막아내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수원FC 공격 자체가 부진했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북 현대가 수비적으로 흔들렸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옵사이드 두 번에서 이제 나왔던 골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옵사이드를 잘 걸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항상 전북 현대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전북 현대는 알 수가 없는 팀이다. 알 수가 없는 팀이라는 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이건 저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쓰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의도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전북 팬들이 들으시면 좀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저는 아쉬운 점이 늘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너무 잘할 때 잘해가지고 제가 더 항상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원 FC 같은 경우 저는 중위권 팀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수원 FC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울산이나 전북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북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뭔가 어려운 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수원FC 같은 경우는 되게 알기 쉬운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수원FC가 가진 풀이 어떤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거야라고 거의 선언하다시피 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팀 컬러가 잘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 상대로 어떻게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될까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 FC는 졌지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전북도 잘 썼어요. 전북도 잘했지만 좀 더 보완할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이게 나오나?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로도 빠진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전반전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반에 전북 좋다. 잘하는데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선발 명단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강상윤, 김진규, 김보경이 3선, 2선에 배치가 돼 있고 맹성훈, 류재문 선수 사실상 뭐 이제 3선에 나온 선수들이고 최근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 좋아요. 좋은데 공격 2선을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원래 바로우가 나오든가 아니면 뭐 오늘 저기 이제 후보에 있는 한교원 선수도 있고 그다음 문선민 선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김보경, 강상윤, 김진규 다 이거 미드필더의 성향 선수고 사실은 김진규 선수는 뭐 최근에 3선에도 배치가 됐던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뭐지 왜 이렇게 다 윙이 없는 축구 같은 느낌이지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잘 먹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좋게 봤던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전개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뭐 그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울산 상대로 후반전에 엄청 잘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진수 선수가 거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뭐 안으로 들어왔다가 뭐 옆으로 나갔다가 막 와이드하게 썼다가 막 혼자 그냥 막 측면을 거의 해집고 다니면서 엄원상 선수를 수비 쪽으로 밀어 넣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김진주 선수 쪽에서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울산전이랑 비교하기엔 조금 약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대신에 좋았던 게 뭐냐면 이쪽을 와이드하게 쓰는 거를 김진수 선수나 뭐 김문환 선수도 잘 뛰니까 오늘 잘 뛰고 빠르고 체력도 좋고 하니까 이쪽을 넓게 쓴다 그러니까 김보경,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굉장히 중앙 쪽에 밀집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중앙 쪽에 가깝게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을 치더라고요. 보면 계속 앞으로 들어가는 하프스페이스 침투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본인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주고받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좋았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하는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전북이 이런 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시즌 초반부터 할 기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던 때가 많았고, 이게 지금 준비된 전술이냐는 거를 조금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준비된 전술이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한 거라면, 아 이거 쌍수 들고 환영이고, 아 오늘 정말 전술 좋았습니다 하겠는데, 지난 경기만 해도 이제 윙 플레이어들을 놓고 와이드하게 쓰는 것들을 좋아했고, 풀백들이 올라와서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복이 경기마다 기복이 좀 커요. 오늘 전후반도 좀 컸지만 그건 뭐 체력 저하라고 칩시다. 경기마다 플랜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경기는 결국에 잘한 경기력이 나와서 이게 승점을 따가는 경기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울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에니까 그러니까 제가 울산전 지난번에 뭐 좀 잡설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울산전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반반 한 게 저는 맞는 것 같다. 이제 저는 전북이 조금 우위였다고는 봐요. 경기력이나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100점을 나눠 가진다고 쳤으면 한 뭐 울산 45점이고 전북 55점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50점 50점이라서 1대1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20대 80이어도 1대1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어떤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전북이 잘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절반 정도면 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 울산전에서도 전반은 굉장히 부진한 느낌이 강했고, 후반전 들어서야 이제 본인들이 압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기도 그렇고, 그 전 경기 이제 뭐 졌던 경기들 있잖아요. 강원한테 진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 잘해, 못할 때 못해.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승권에서 경쟁하는 팀한테는 좀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면 울산도 그런 일이 없진 않아요. 울산도 뭐 흔들리고 본인들이 하려는 축구는 계속 똑같은데 잘 안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라이브 할 때쯤이나 이럴 때 질문 많이 주시면 막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드렸던 게, 뭐 저 현대가 더비에서 우승경 구도가 바뀔 일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팀을 얼마나 잘 두드려 패고 다니는지, 혹은 이제 그 본인들 맞대결 말고도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다른 팀 비길 때 이기냐, 혹은 얘네가 졌을 때 우리가 이겨가지고 3점을 확 쫓아가느냐 벌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북이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지난번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전을 이겼더라면 지금 차이가 확 좁혀져가지고 1점 차로 좁혀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됐을 거를 그 경기를 못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복이 크다는 거는 그럴 어떤 확률적인 문제죠. 확률적인 문제에서 전북이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경기를 잘해도 다음 경기는 또 로테이션이 굉장히 다른 컨셉으로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다리가 안 맞고 핀트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못 찾는 경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에 잘 됐던 점들을 좀 잘 복기를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수원FC 경기하는 방식이랑 강원FC가 경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은. 뭐 전술적으로 뭐 3백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내려서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공격 전개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명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전술을 짜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한 두세 개 정도로 정리됐을 때 거기 이제 힘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FC처럼 조금 밀고 나오고 뭐 점유율 잡았을 때는 롱볼 때리고 이렇게 하는 팀 원한다 그러면 우리 중앙 쪽에서 이제 우다다다 해서 풀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원FC는 되게 좋게 쓰니까 와이드하게 쓰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술이 뭐 이렇게 넓게 쓰는 전술, 혹은 뭐 중앙에 좀 집중한 전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각각 이제 번갈아 쓰더라도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날은 잘 되고 안 되는 날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되는 건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이걸 누군가가 확실히 알고 이거를 준비하는 것인가, 그냥 멤버가 바뀌면 그거에 맞게 그냥 선수들이 그냥 임프로바이즈된 그냥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서 제가 1분 30초 때부터 막 적어놨었어요. 사실 너무 좋은 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부터 볼 건데요. 좋았던 점들은 한번 보면서 가시죠. 이런 장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송민규 선수 나온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지까지는 전북이 구스타보랑 이제 일류첸코가 이제 전형적인 9번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써놨는데 송민규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포항에서도 최전방 서긴 했지만 좌우로 빠져다니고 거기를 이제 미드필더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드필더가 여기 5명이 중앙 쪽에 거의 다 모여 있어요. 지금 김보경 선수가 윙처럼 있지만 사실은 와이드하게 지금 여기 김문환 선수가 가주잖아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제가 뭐 뒤에도 나올 걸로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중앙 쪽에서 관여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 장면이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이렇게 3명이 다 나란히 서 있는데 제가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너무 많다고.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7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6명 내지 7명. 이게 좋은 거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좀 정리됐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류재문 선수 움직임 잘 보시면 예전에 여기 다 있으면은 공 안 돈다 그랬잖아요. 앞에 사람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좋은 게 김보경 선수가 받으러 가니까 이제 본인이 싹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딸려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그래도 이 한 명을 제치고 받을 수 있는 되고 여기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이 사이를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를 바꿔주죠. 요런 것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빠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도 보면 이거 지금 여기서 김진규 선수가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 미드필더랑 수비 사이에서 나오니까 신세기 선수가 잡으러 나오게 되고 이쪽이 당연히 밀고 나오면 어디가 비냐면 이 뒤가 비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원터치로 돌려주는 거죠. 요거가 제일 그 어떤 이 빠른 공격수들을 데리고 있을 때 쓰기 좋은 거죠. 네, 이렇게 볼 관리하는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득점 장면은 조금 이따 보시고 제가 적어놓은 거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놔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무슨 장면인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이것도 그런 장면인데 보면 강상윤 선수도 잘 싸워줬고 그러니까 뭐 어린 선수지만 잘 싸워줬고 이것도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 미드필더가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다 미드필더거든요. 지금 여기가 5명이 여기 다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 티키타카가 나와요. 이렇게 이 다 미드필더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 거냐면 윙 플레이어가 뭐 있어도 가능은 하죠. 근데 미드필더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넘기는 것까지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김보경 선수 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은 아마 처음에 본인 그 의도는 여기다 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받아서 가겠다고. 근데 여기 살짝 겹치긴 했어요. 왜냐면 강상윤도 받으러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성훈 선수 이 선택이 너무 좋은 게 최근에 저 맹성훈 선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가지고 근데 이 풀어 나올 때 보면 여기서 지금 본 게 맹성훈 선수 길은 여기다 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비수들이 이쪽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죠? 여기도 이용 선수가 여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를 주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잡아먹으러 나오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김진규 선수 쪽을 보면 지금 마크가 박주 선수가 물론 여기를 마크를 하긴 하지만 시선은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마크 밖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김보경 선수가 본인 막던 정지용을 딱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말하는 3자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맹성 선수 그 어떤 선택이 되게 좋았고 이것도 원터치로 딱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김보경 선수 쪽으로 들어가면 이걸 드리블 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김진규 선수랑 이게 뭔가 나온다 싶고 여기 빨리 따라붙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바로 리턴 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3명에 있는 선수가 다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김보경입니다. 그죠? 어그로를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선수가 여기 한 명 보이죠. 이게 원터치로 나가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좋았고 이게 선택이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좋았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감겨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이게 여기 딱 들어왔어요. 여기서 김보경이 딱 발 앞에 잡았어. 그랬으면 밀고 들어가면서 줘도 되고 송민규가 이렇게 뒤로 오지 않았을 테니까 앞으로 가고 있었을 거고 여기다가 지금 딱 스루 패스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적으로 좀 아쉬운 면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정리가 돼 있고 제가 보기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맞아 들어갈 때 하나씩 조금만 더 요거만 좀 서로 약속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여기서도 송민규 선수가 그냥 갔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공격수기 때문에 9번 공격수든 뭐 최전방 공격수들은 다 여기를 끌고 가줘야지 김보경 선수한테 공간이 나거든요. 여기 차라리 뭐 뒤를 파든가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잡으려고 할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잡아서 하는 거에 조금 송민규 선수가 익숙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김기동 감독님이 이런 거 잘 정리하잖아요. 교통 정리 잘하시니까.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이런 때 보면 좋은데 조금 아쉽다. 요럴 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27분 40, 29분 40분 정도인 것 같죠. 요 장면도 이제 그런 장면인데 지금도 보면 이쪽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윙이 없어. 그죠? 윙이 없죠. 5명 다 모여 있고 여기 김문환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아마 김진수 선수도 측면 나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맹성 선수 여기서 선택이 좋은 게 중앙 쪽에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쪽이 다 수비수도 여기 수비하는 미드필더들이 이쪽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이쪽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드 쪽은 김진수랑 김문환이 올라가서 이걸 이쪽에서 지금 이용 선수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길이 열려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길이.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좋았죠. 네. 이거는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이런 장면들 보면 확실히 전북이 그 맹성 선수가 후방에서 풀어주는 게 확실히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중앙 쪽에 숫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나가봐야 윙에 배치되면 강상윤이나 뭐 김보경이나 다 이쪽 안에 들어와 있고 와이드한 쪽은 이제 풀백들이 전진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일리 있는 전술이라 되게 좋습니다. 이 자체 되게 좋아요. 네, 좋은 전술이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좋다고 해놨네요. 이것도 단번에 넘어가는 것도 송민규 선수 스타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제가 항상 아쉬운 건데 잘 보세요. 이게 김보경 선수가 뭐 물론 저보다 훨씬 뭐 축구를 잘 알고 영리한 선수지만 가끔 아쉬운 게 이런 거를 관찰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보기 쉽지 않은 거.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아쉬웠던 건 지금 김보경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기 또 나쁘진 않아요. 선택은 나쁘진 않은데 저 같으면 이렇게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세기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맘대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게 이 다음 장면에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는 건 어땠을까? 이게 뭐 물론 여기 잘 따라붙었긴 했지만 저는 그쪽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다 말아서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그냥 공을 받지 않더라도 여기 수비 잘 돼가지고 공을 못 잡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데려가줘야 여기 같이 여기 있는 김건웅 선수죠. 여기 같이 따라가면서 중앙이 좀 더 열릴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춰봐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김보경 선수가 사실 죽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밖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장면도 참 좋았던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전북이 뭐 전북 압박을 아주 뭐 이렇게 능숙하게 잘 풀어내는 팀이라고 좀 생각해 본 적은 살짝 많진 않았는데 이번에 참 좋은 게 뭐냐면 맹성 선수랑 유재문 선수 이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일단 유재문 선수가 지금 여기 딱 3명 사이 내려와 주니까 여기 2명이잖아요. 압박하는 사람이. 여기 3명이 되니까 확실히 여유가 생기죠. 둘 대 둘이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셋 대 둘이니까. 그리고 압박 안 오면 되게 침착하게 잘 하고 있고 하나 좋은 게 여기 지금 맹성 선수 보이는데 맹성 선수도 좋은 게 뭐냐면 이쪽 중앙에 있어봤자 사실은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이게 띄어서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어차피 너무 좁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3명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쪽에 빠져주면서 여기 맹성 선수가 있으면서 장점이 뭘까요? 김진수 선수가 요 화면 앞에 안 보이는 요 앞에 요쪽 앞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맹성 선수는 여기서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연결을 해주겠죠. 이렇게 전방 연결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중앙에 여기로 살짝 들어오면 원래 위치 금방 찾아가니까 이게 원래 많이 써요. 442 특히 442 전술 쓰는 팀들이라던가 그런 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으로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빌드업할 때 측면을 맡아주는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맹성 선수랑 류재문 선수가 여기서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중앙 쪽 빈 거는
이제 다른 송민규 선수가 내려왔는데 여기 뭐 김보경이 내려와도 되고 김진규가 내려와도 되고 이선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이제 풀어 나오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풀어 나온 장면들. 여기서 보면은 압박을 못 하죠 거의. 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공이 안 뺏기고 하다 보니까 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냥 바로 뚫려 버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맹성우 선수가 빌드업 해준 덕분에 김준 선수가 높이 있을 수 있고 반대 전환도 조금 예, 과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잘 넘어갔고 여기서야말로 이제 송민규의 장점인데 이거 그 슈팅 각도 내는 거 보면 확실히 송민규 선수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 템포 정도 그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감 있잖아요. 보면은 오른발로 잡아놓는 것처럼 하다가 돌잖아요. 요걸 때문에 이제 슈팅 각도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는 요렇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좀 많을 때 있잖아요. 요럴 때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딱 1대1로 만나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좁은 데나 이 수비진 이렇게 좁게 두 줄 섰는데 요 밖에서부터 송민규가 혼자 치고 들어오라고 한다거나 여기서 혼자 고립돼 있으면 송민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1대1 내놓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그냥 베껴버린 다음에 하나 해결해버려야 되거든요. 요 1대1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전북이 여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나온 거죠. 여기서 앞에 한 명만 있으니까 얼마나 이 간결하게 이렇게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그 특유의 그 양아치 리듬으로 양아치 리듬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 예상하기가 힘든 네, 그런 리듬으로 잘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자, 요것도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좀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보면 좋은 거는 확실히 미드필더들끼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도 윙이 없는 축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도 뭐 윙이 전형적으로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또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강상윤 선수가 뭐 측면 이게 물론 골킥이라 측면 나가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맞긴 맞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이 다음에가 좀 아쉬운 게 송민규 선수가 움직임이 좀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 이것도 아까 김보경 선수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어딜 가야 될까요? 이거 뒤로 나와야 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공격수라면 골대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일루 가야죠. 신세계 선수 뒤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허영준이 잘하던 최근에 잘하는 혹은 뭐 저기 그 이정엽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딱 팍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탁. 요거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뒤로 나온 거. 이게 물론 송민규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이 아니라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더 위협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강상윤 선수의 어떤 선택이 조금 늦었던 것도 좀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전북 얘기 쭉 드린 다음에 수원FC 얘기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이 장면도 좋았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전형적인 9번이 아니다 보니까 송민규 선수가 측면에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김진우 선수가 도와주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북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북의 어떤 이번 경기는 정리된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도 북적거리는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여기가 북적이니까 이쪽이 많이 모여 있게 되고 여기를 그냥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라도 뚫기 시작하면 공간만 내면 여기서 뭔가 나와요. 네. 이건 뭐 박배종 선수가 잘 막았다. 박배종 선수 맞죠? 옛날 이름 박배종 선수가 바뀐 이름 맞죠? 네, 어찌됐든 네. 이 장면도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장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역습이잖아요. 역습에서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송민기 선수 9번이 아니니까 측면 빠져주고요. 여기를 이제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김보경 선수가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간이 여기 앞에 본인 앞에 딱 비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조깅으로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고 위협적인 위치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받겠다는 거죠. 딱 이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 두 명 사이 벌어진 데를 본인이 첫 번째 터치로 밀고 들어가 버리죠. 예, 요거는 거의 뭐 득점에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를 꼭 무슨 앞으로 무슨 수비 라인 깨면서 들어가지 않고 방금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 케빈 다이브라는가 이런데 되게 잘 들어가요. 걔는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밀고 들어가면서 뭔가 지가 슈팅 때리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초에 패스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여기 뛰어 들어가면서 받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 있지만 방금처럼 이제 공을 받아놓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 확실히 김보경 선수가 좋습니다. 네, 확실히 영리합니다. 그거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면 적어놨네요, 제가. 야,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조금 이제 수비적으로 내렸었던 것 같아요. 손FC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인데. 예, 이것도 지금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반응 너무 좋았거든요. 김진규 선수가 확실히 이 템포가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김진수 선수도 반응이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도 3자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 자체가 문선민 선수 자체가 김진수 선수한테 좁아야 별게 없어요. 위치가 안 좋잖아요. 붙어 있고 측면 쪽이고 김진수 선수 왼발이니까 이게 할 게 많지 않으니까 애초에 여기 줘버렸거든요. 김진규 선수 쪽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어그로 누구 끈다고요? 얘가 줬잖아. 문선민이 줬고 받는 사람이 김진규고 누가 B죠? 얘가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에요. 누가 3자예요? 3자잖아요. 김진수 선수가. 여기 관여돼 있는 줄 알았는데 3자가 순간적으로 되고 선수들의 눈이 다 김진규를 향해 지금 돌아가 있죠. 진규 잡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만약에 뭐 김진수를 3자니까 잡아야겠다고 여기 달려 들어가면 이거 김진규 잡아놓고 슈팅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수비수가. 근데 여기서 김진수 선수 반응을 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것도 김진규 선수가 원터치로 나가고. 요게 자주 연습했다고 한다면 혹은 좀 맞췄던 거라 그러면 이게 더 예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가 지금 살짝 안 맞죠. 요게 뭐 물론 그냥 기술적으로 지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장면들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우연이나 선수들끼리 맞춰본 한두 번에 의해서 그냥 눈 맞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자주 나올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나올 때가. 근데 이게 지금 뭐 지난번 뭐 강원전이라던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흐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연습이 돼 있다,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하고 간다 그랬는데 또 25분을 했네. 왜 이렇게 많이 떠들었죠, 저? 왜 그럴까요? 자, 저는 항상 깁니다. 참,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것도 역습인데 뭐 문선민 선수의 뭐 드리블 돌파 자체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수준이고 요거 이 장면인데 이건 뭐 사실은 멋있어서 넣었고요. 좋았던 거는 선수들이 잘 따라왔어요. 지금 여기 문선민 선수가 혼자 뛰어갈 때 그 외롭지 않게 여기 김진수 선수도 계속 따라오는 게 보이고 여기서 어찌됐든 조금 이게 바로바로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슈팅 시도할 때 보면 예전에 제가 혼자 왜 역습시키나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충분히 올라와 있죠. 이승기 선수도 있고 김보경 선수도 있고 여기 다 모여 있는 걸 보면 저는 요런 거는 확실히 좋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수원FC 말씀드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오늘 전북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특히나 후반전에는 역습에서 몇 장면 보여줬지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좋은 장면 보여줬고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보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고 자꾸 해줘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보기에는 전북이 너무 어렵다. 제가 지금 제목 생각하기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팀?
분석하기 어려운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술도 매번 바뀌어요. 포메이션도 바뀌기도 하지만 전술도 바뀌고 선수들 구성도 바뀌고 콘셉트도 바뀌고. 그러니까 오늘은 송민규 선수 나오면서 완전히 바뀐 경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돼요. 근데 구스타보 나오고 막 익숙한 선수들 들어왔는데 그건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의 문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할 때 너무 잘하는데 이게 이어지질 않는다. 거기서 좀 고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잘했습니다. 오늘 승리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 칭찬을 좀 안 했네요. 오늘 이제 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장면들이 수원FC가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원FC는 수원FC답게 그냥 공격을 했다고. 그게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장면들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게 만든 것. 그 다음에 그걸 또 잘 막아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북의 허리 아래가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영선 선수, 박진섭 선수 마찬가지고 그 중원에서 싸워준 류재문이나 맹성웅 선수가 경기를 잘 틀어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라스랑 김현 선수가 워낙 힘도 좋고 크고 또 여기다 이제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이승우 선수가 있어가지고 후반전 막판에 김승준까지 있었고 쉽지 않았을 텐데 확실히 집중력 놓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팀 컬러인가 싶을 정도로 전북한테는 확실히 장점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김도균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강팀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건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수비 집중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너질 뻔한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다음 수원FC 얘기 좀 드리고 갈 건데 수원FC가 골 봐야 되나? 네, 요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잘 만든 장면인데 조금 이제 아다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속된 플레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장면에서 이게 뭐 지금 이런 식의 이런 만들었을까요? 이걸 진짜로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 칸을 잘 만들어 온 거긴 한데 하여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수원FC는 이제 1점을 먼저 내주면서 선취점 하면서 조금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상대한테 부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0대0으로 갔으면 김현 선수를 두고 뭐 이승우 선수만 먼저 투입하고 라스 선수를 후반에 넣으면서 그 라스가 아무래도 상대를 괴롭히는 걸 잘하기 때문에 상대가 힘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더 잘 괴롭히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서로 같이 지쳐버리니까 그걸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김현 선수가 좋기도 좋았고 최근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이런 실점을 하면서 조금 투톱을 억지로 쓴 감이 좀 있었죠 사실은. 이승우까지 하면 3명인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한테 좀 허리까지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앞에다 크고 강한 2명의 센터백이 생겨났는데 이게 아예 일리가 없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대체로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오는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수원FC는 일단 여기서 끊어내고요. 집중력 좋게 나간 근데 이승우 선수 칭찬도 해야 되는 게 전 이승우 선수가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K리그에서. 근데 확실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원터치 패스 진짜 잘해요. 이것도 그런 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잡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꼭 원터치로 내줘요. 이렇게 예쁘게. 요게 이승우 선수의 그 어떤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들어온 거를 간결하게 처리할 때 확실히 강점이 있어서 기술이 이제 이런 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이 딱 살려버려요. 여기서 본인이 원터치로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인데 이게 볼 투입을 라스나 김현한테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승우 선수가 움직이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혹은 이제 여기서 라스가 잡았으니까 김현이 움직이던가. 그러니까 이 2명 중에 1명한테 몰아넣어서 수비의 시선을 쫙 끌어놓고 옆에 있는 2명이 움직이는 형태. 이걸 계속 써요. 수원FC가. 그래서 이제 여기 당당한 9번들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라스가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도 그런 건데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건 아니네요. 측면 크로스였고 후반전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가 아까 허리 이해가 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잘 제어를 하다 보니까 맹성우 선수가 지금 또 여기 무리로 잡으러 나오잖아요. 여기 중원 생략해 버리더라고요. 수원FC는 그냥 여기 라스 이 떨어지는 거 여기서 뭔가 일을 쳐야 돼요. 지금 이게 있었고
또 봅시다. 이런 장면들인데 여기도 뭔가 압박 나오는 것 같으니 그게 차버립니다. 왜냐면은 전방에 좋은 애들이 많거든. 힘이 잘 쓰는. 이것도 여기 떨어지는 거 잡아먹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습 전개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거 이승우 선수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승우 넣는 거예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롱킥 때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승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툭툭툭툭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걸로 변주를 주는 거죠. 수원FC.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들 선수 구성에 제일 잘 맞는 것들을 하고 있는 팀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선수 구성에 이제 뭐 나가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라스나 김현 뭐 이승우만큼 해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아마 그 장면인 걸 보이는데 여기 감독님인가요? 코치님인가요? 볼터치 되게 좋죠. 지금도 보면 이제 이게 김현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예, 여기서 이거 이승우 선수 쪽으로 지금 이게 패스가 들어왔어도 괜찮은데 그쵸? 이 장면도 보면 김현 선수가 가면서 본인 어그로를 다 끌어놓고 이 뒤에다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공격 전개가 거의 다 이렇게 돼요. 수원FC는. 더 적어놓은 거 없을까요? 네. 이 정도면 적어놓은 거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말고는 유슈팅이 이제 그 옵사이드 났던 거 그거 막판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볼까요? 어디 갔냐? 이 장면이죠? 이것도 조금 길게 나가죠. 이렇게 단번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만드는 거는 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드리블 치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그 어그로라 그러죠. 이런 걸 잘 빼놓고 이번엔 여기서 높이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떨어뜨리는 걸 바랬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노린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원FC는 공격진의 장점을 되게 잘 살려요. 라스 잘하는 거 보죠. 높이 좋잖아요. 힘도 좋고 김현 선수도 높이랑 힘 좋죠. 그 다음에 이승우 선수 발 빠르고 근데 이 선수가 뭐 공을 들고 막 수십 미터를 이동하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아까 그 전반전에 기록했던 그 옵사이드 장면 있었잖아요. 득점했던 그 장면처럼 이 라스나 누가 여기서 딱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약간 뒤에서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골대 앞으로 움직이면서 마무리하는 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머리 맞춰서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김현, 라스, 이승우한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공격 전술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득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후반 막판에는 이제 발 빠르고 긴 기술 좋은 김승준 선수를 넣어가지고 공격진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진은 거의 이 네 명이 거의 꾸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영준 선수라던가 가끔 이제 이기혁 선수가 뭐 도와줄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선수들로 꾸려가는 이유가 또 개긴 기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1대1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중위권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생존 전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성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팀들 중에도 뭐 그 성적이 안 나오는 팀들이 좀 밑에 있으니까 좀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팀들 중에도 이제 주로 안 되는 게 득점이잖아요 사실은. 득점만 나오면 버티는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도 못 막는 거예요. 이제 라스가 뜨고 이러면 수비수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도 못 막게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FC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에도 뭐 어찌됐든 허리쯤에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춧가루도 잘 뿌리고 난타전도 많이 벌이고 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경기였습니다. 네. 자, 갈까요? 네, 전북 얘기가 좀 많았는데 두 팀 다 본인의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원FC는 좀 꾸준하게 계속 비슷한 경기력을 비슷한 선수들로 내고 있다. 요게 장점인 것 같고 전북은 잘할 때 너무 잘하는데 못할 때 이게 지난 경기에 있었던 팀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점만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포항 강원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조금 딴짓하다가 공부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뭐 목금 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